그러니까 사실 난 상속세라는 개념이 왜 발생을 하나를 잘 모르겠어요.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상속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 상속세 너무 많이 내는 것 같아요. OECD 1등이라던데 삼성이 낸 걸 보니까 삼성이 한국 기업이라서 12조 원을 최근에 5년 만에 완납을 하셨잖아. 최고 세율이 50%고 최대 주주 할증 이런 거 붙으면 60%까지 가잖아. 이 OECD 최상이고 뭐 호주도 없다 그러네. 뭐 캐나다도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싱가포르 없는 걸로 유명하고. 그러니까 사실 난 상속세라는 개념이 왜 발생을 하나를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내가 번 돈이잖아. 내가 번 돈인데 내가 돈을 버는 와중에 세금을 계속 냈겠지. 많이 돈을 번 사람들은 최고 세율 막 진짜 막 40%씩까지 이렇게 세금을 냈을 거 아니에요. 세금을 그렇게 열심히 내서 모았어요. 뭐 투자로 돈을 벌었으면 양도소득세도 내고 뭐 이것저것 내서 모았겠지. 그래서 이걸 내 새끼한테 물려주겠다는데 아니면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 소유권을 이전하는데 국가가 또 왜 개입해서 세금을 내냐고. 내가 여태까지 돈을 번 동안에 세금을 안 냈으면 모르겠어. 근데 이미 세금을 내 가지고 번 내 돈을 이쪽으로 옮기겠다는데 왜 또 세금을 걷냐고. 이중과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기업하기도 어렵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정부에서 만들면 어떻게. 지금 계속 국민 성장 펀드도 그렇고 RIA 계좌도 그렇고 당연히 미국 주식으로 돈이 몰리는 거를 막고 싶을 거고 한국 사람들이 한국 주식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겠죠. 나도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러려면은 자꾸 뭔가 서민들이 한국 주식을 사게끔 만드는 전략, 복귀하게끔 만드는 전략 또 중요하겠지만 이런 거보다는 기업하기 편하게 만들어주고 나는 그런 게 조금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 재벌들이 주가를 일부러 안 올린다 이런 주장도 있었잖아요. 주가가 올라가면 기업 가치가 상승을 하고 이게 상속세 폭증으로 올라가니까 배당이나 주가 부양에 소극적이다 이런 해석들도 있었단 말이지.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해외 기업들도 막 들어올 수도 있고 국내 기업들도 더 하기 편하게 만들어주면은 더 좋지 않을까. 상속을 받을 게 있거나 그런 거는 아닌데 뭐 나중에 뭐 있을 수도 있겠죠. 우리 엄마 아빠가 투자를 잘 했으면 좋겠고. 근데 상속세라는 게 사실 사람들이 그런 주제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부자들의 돈을 걷어서 나눠준다라는 거. 상속세를 걷는 게 부당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내가 상속세를 낸다고 생각을 하면은 내가 열심히 세금 내가면서 번 돈을 내 새끼한테 물려주겠다는데 왜 또 돈을 내라 그러지? 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누구나 공감을 할 만한 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상속세를 내야 할 정도로 부유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부자들, 나보다 돈 많은 사람들의 것을 뺏어서 나눠준다니까 일단 좋은 것 같아. 근데 이게 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고 부당하다면 조금. 그리고 다른 비슷한 경제 규모를 가진 국가들에 비해서도 과하다면 이건 좀 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부자를 때려잡아야 서민 잘 살 수 있는 프레임 같은 거. 그렇죠. 프레임도 프레임이고 제가 봤을 땐 그게 표가 잘 되는 것 같아. 상속세를 낼 만한 부자가 한 10% 정도 된다 치고 90%는 동의를 하는 사람들, 그 90%가 다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나도 뭐 상속받을 거 딱히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래도 어쨌든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 특히 우리나라는 금융 문맹도 많고 부자, 왠지 이제 나쁜 사람들 이렇게 보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번에 삼전이랑 한익이 올라서 나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주식을 자꾸 특이한 주식을 해서 돈 벌고 서울 부동산으로 돈 버는 거는 나는 이제 거기에 닿을 수가 없으니까 괜히 이제 내가 갈 수 없는 세상이니까 나쁘게 보이고 하는데 삼전이랑 한익같이 국민 기업들이 잘 오르면서 그런 걸로 부자가 되기도 하면서 포모를 느끼는 사람들도 역으로 많지만 그냥 부자가 나도 될 수 있었구나 라는 인식을 조금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부자에 대한 막연한 어떤 혐오감? 좀 저걸 뺏어서 내가 갖고 와서 잘 살아야 돼 이런 대가리 깨진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좀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부자에 대해서 인식이 이상해서 그런 것 같아. 근데 삼전 한익으로 돈 벌었다 그러면 굉장히 건강해 보이지 않나요? 삼성이 낸 세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싱가포르에 기업을 했다면 아예 안 내도 되는 거잖아. 근데 그런 이전 안 하고 성실하게 상속세를 낸 게 참 진짜 삼전이 진짜 애국 기업이구나 그런 생각이지. 그리고 건물 짓는데 외국인 건설 노동자들 쓰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진용진 없는 영화에서도 다뤘었고 많잖아. 근데 삼성가는 한국인들만 고용해서 쓴다고 그러더라고. 여러 가지로 진짜 애국하는 기업이란 생각이 드는데 나라도 빠져나가고 싶을 것 같아. 나라만 옮기면은 12조를 안 낼 수 있는데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이유로 12조를 내야겠네? 그러면은 자본가들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빠져나가고 장기적으로 국가 발전에는 상속세 같은 건 안 좋은 일 아닐까? 기업 하나가 잘 되면 그 안에서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은 거고. 부자가 비틱질하는 것보다 거지근성이 자몽에이드 샀어. 뭐 얼마 안 해. 한 98,000원?
뭐 이런 거는 물값이니까. 아빠가 자꾸 잡주랑 국버스 사는데 어떡하죠?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이상적인 건 디디아님이 말이 맞음. 근데 현실은 정치표 잡고 기득권 잡으려고. 근데 정치표 잡고 하려는 거는 다른 나라도 그럴 텐데 왜 우리나라만 유독 높을까? 우리나라만 왜 유독 부자를 그렇게 싫어하는 걸까? 그런 생각도 조금 들고. 어쨌든 비슷한 경제 규모의 국가에 비해서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이 조금 낮다? 부나 금융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죠. 영국은 부자인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 증여 후 7년 안에 죽지만 않으면 세금 부과 없다고 합니다. 아, 죽으면 안 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상속의 개념으로 보고 증여는 돈을 안 내고 뭐 이런 건가? 우리나라 상속 진짜 병신 같은 법이 증여하고 10년 안에 죽으면 증여한 거에 대해서 다시 진짜로? 그러니까 증여를 했어요. 나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일단 증여를 했어. 증여도 그냥 하는 거 아니야. 세금 내고 했어요. 근데 내가 죽었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내가 죽은 거는 10년 안에 죽었습니다. 그럼 다시 증여세가 아니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거 진짜 개양아치 나 몰랐어 이것까지는 사실. 호주는 상속세가 0원이지만 난 싱글이라 다 기부하고 죽어야 돼. 저도 기부해주세요. 양도소득세도 이야기해주시나요? 양도소득세 물론 싫긴 한데 그래도 양도소득세가 없으면 지금 같은 장이 아니어도 여태까지 누가 국장을 했겠어. 코인 양도소득세 얘기를 했는데 코인 양도소득세 좀 없어야 된다 생각하고 양도소득세 부과하는 건 좋아요. 근데 250만 원 이상 수익 봤을 때부터 부과하는 건 너무 과하지 않아? 그래도 2천만 원 정도는 수익을 내야 부과를 할 만하지. 미국 주식 사는 사람한테 자꾸 이렇게 디스메리트를 주는 거는 좀 괘씸하기는 해. 야, 그래도 어쨌든 외화벌이 해오는 거 아니야. 외화벌이 해오는 건데 250만 원 벌었다고 세금 내라는 거는 지금 너무 빡빡하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장을 선택하게끔 만드는 여태까지 국장의 행보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기업하기 좋게 만들어줘야지. 이게 기준이 몇십 년 전 기준을 갖고 있는 느낌? 좀 상속세도 마찬가지고 너무 적어요. 면세 가격도 몇십 년 전에 정해놓은 거 그대로 갖고 있잖아. 상속세를 내야 되는 시작 금액이 증여세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 800달러까지밖에 면세가 안 된다고. 121만 원이잖아. 121만 원 뭐 그냥 조금 사면 넘을 수 있죠. 물론 저는 뭐 이렇게 사본 적은 없는데 이렇게 하면은 좀 몇 개 진짜 살 사람들한테는 면세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조금 올려야 하지 않나. 전체적으로 이게 2026년의 기준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물가가 오르고 집값이 오르고 하는 거에 비해서.